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말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날도 아직은 이제 조금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하늘도 맑고, 구름도 참 예뻤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황 얘기보다는 이제 오늘은 이제 주말 특강 이제 진행할 건데, 오늘은 이제 거래량에 대한 이제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도 보내드렸고, 이제 앞서 이제 미리 말씀을 해드렸지만, 세력도 못 속이는 이제 거래량의 올바른 활용법, 이렇게 이제 오늘 주제를 정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었냐면, 정말로 세력들 있죠? 이 세력들이 뭐 다 속일 수 있어요. 어제 뭐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뭐 차트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속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도 이제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 많이 내보내서 이제 개인들을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그 주식을 가지고 개인들이 수익이 못 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세력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못 속이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HTS에서 얼마든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좀 활용을 아예 못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우리 방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시간이 많죠. 왜냐면 이제 아침에도 방송하고 오후에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방 이제 정회원들한테는 이제 설명을 이제 아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신 이제 무방 회원분들은 시간이 좀 제약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뭐 거래량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시간이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걸 얘기해 드릴 거냐면, 거래량 중에서도 지금 딱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 있죠? 중요한 것들, 그 포인트를 딱 잡아서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거래량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부터 이제 쭉 얘기를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뭐 거래량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주가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다 보면 이제 하루에 이제 뭐 거래량이 뭐 50만 주, 100만 주, 때로는 뭐 1000만 주, 2000만 주 이상 터지는 그런 개별주들도 있는데, 뭐 거래량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오늘 이제 아무튼 없다 보니까 거래량에 대한 이제 뭐 정의나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은 그냥 이제 넘어가고, 현재 시점에서 이 거래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쭉 이제 해드릴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최근에 전 세계에서 이제 금리를 막 인하하고 있죠. 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럽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유동성 확대 정책을 이제 펼치겠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이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호주나 인도 같은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는 벌써 금리를 내렸는데 또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이제 인하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오르거나 내리면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거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 행렬에 이제 동참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왜 주말 특강으로 거래량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이제 금리 인하 및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치는데,
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게 되면 최소한 2년, 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까지 대세 상승장이 열립니다. 어제 저녁 방송 이제 보신 분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났을 때 9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대세 상승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죠? 요번에도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랑 지금 이제 전쟁 직전까지 요번에 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분명히 호재다. 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 금리 인하, 즉 유동성 확대 정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거래량이거든요. 돈이 이제 풍부하게 이제 들어와서 엄청난 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유동성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그냥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어떤 종목은 진짜 눈에 띄게 대량 거래가 터지는 종목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씩 늘어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주도주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 거래량에 대해서 진짜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또 올바르게 활용을 하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면요 역으로 세력들한테 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커스를 이제 거기다가 딱 잡아놓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예시로 들 종목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제 셀트리온 있죠? 네, 셀트리온 가지고 제가 쭉 이제 분석을 해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거래량을 올바르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에 대해서 진짜 이거를 그냥 대학교 강의하듯이 쭉 하면 한 달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하루에 한 5시간씩 매일 얘기해도 한 달이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거래량을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때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딱 그거 유동성 장세가 시작될 때 대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나타나는 거래량의 변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딱 요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래량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거래량 있잖아요. 평상시 또는 이제 뭐 평균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 다 알죠, 그죠? 네, 바닥에서 터지건 아니면 저 꼭지에서 터지건 대량 거래가 터지면 일단 눈으로 딱 이제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량 거래가 보통 바닥에서 그렇게 터져주면 좋은데 대량 거래가 그렇게 눈에 띄게 개인들 눈에 띄게 그렇게 터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코스닥 지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언제입니까? 2년 전에 2017년 11월 달에 여기서 쭉 올라오죠, 그죠? 급등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대량 거래량이 여기서 이렇게 터지나요? 아니죠. 이게 아니라 거래량이 평균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보다 조금씩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몰라요. 즉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처음에 강조한 것처럼 유동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 그걸 개인들이 눈치를 전혀 못 챕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무조건 공짜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트인데요. 이거 코스닥 지수거든요. 이거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도 나와요. 근데 개인들이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거 누가 주식 사고 있을까요? 당연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기 때문에 지수도 급등하고요. 지수도 올라오는 거고 거래량도 늘어나는데 개인들이 눈치를 못 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오랜 조종에 지쳐있기 때문에 진짜 무슨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이제 상승량 나온다 해도 믿기지가 않으시죠? 에이, 또 뻥.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에요. 거래량을 잘 보시라니까요. 늘어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중국 쪽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엄청나게 늘어나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올라올 때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아요?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요때쯤 주식을 사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이제 조정을 겪는 거죠. 간단해요. 거래량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싶으시죠? 오늘은 이제 30분, 40분만 딱 깔끔하게 딱 진행할 건데, 오늘은 요거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네.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버냐면, 거래 터진 다음에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기에요. 어디에요? 조정 직전이죠? 요 자리입니다. 여기. 거래가 많이 터졌을 때 여기서 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가 아예 바닥을 칠 때 있죠? 그때는 주가도 바닥이에요. 솔직히 주가가 바닥을 칠 때 거래가 바닥을 치거든요. 그럼 그때 주식을 사면 되는데 그때 주식을 사는 개인은 거의 없어요. 왜요? 무서우니까요. 그러면 언제쯤 사셔야 되겠어요? 최소한 여기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발바닥에서 주식을 사기가 어렵다면 최소 어디겠어요? 뭐 이런 데 보시면 거래가 완전히 없죠. 그죠? 네, 당연히 없죠. 이렇게 무서운데 누가 주식을 사겠어요? 개인들이 주식을 안 하죠. 그러면 언제 하셔야 되겠어요? 거래량이 늘어날 때 있죠. 여기. 상승 초입에서라도 빨리 잡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다니까. 이거 코스닥 지수죠? 코스닥 지수는 원래 설명할 생각이 없었는데 본 김에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차트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비관론자들이 그 바보같이 차트를 해석하는데 보세요. 옆으로 횡보하다가 뚝 떨어졌죠? 옆으로 횡보하다가 뚝 떨어졌죠? 네. 한 번 들었다가 놨죠? 한 번 들었다가 놨죠. 그 다음에 회복을 시켰죠. 어디까지요? 여기 급락하기 직전까지. 여기도 회복을 시켰죠. 어디까지? 급락하기 직전까지요. 네. 여기서 바로 가면 좋은데 바로 안 가고, 여기서도 바로 가면 좋은데 바로 안 가고 뭐 했어요? 슬쩍 눌러버렸죠. 네, 지금 뭐예요? 슬쩍 눌러버렸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 앞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이거 나와요. 왜요?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에 돈을 풀어주겠다. 우리 믿고 주식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를 믿고 주식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금리 인하까지 시켜주잖아요. 그 파월 의장을, 미국의 그 연준 의장이죠. 파월 의장을 잘라버릴까 말까 막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면서 금리 인하라고 협박하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왜요? 이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정책은 최소한 2년, 3년간은 호재라니까요. 2, 3일짜리 뭐 개별주 상한가 그냥 두세 개 만들어 놓는 그런 호재가 아니에요. 장기 호재예요. 대번 미국이 유동성 확대 정책 펼치니까 전 세계가 다 펼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어려워요? 간단하거든요. 간단하잖아요. 거래량 보세요. 여기 바닥 찍을 때 거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바닥 찍을 때 거래 없죠? 살짝 들었다 놓으니까 어때요? 거래 많아 보이죠? 여기도 많잖아요. 여기 진바닥 찍을 때 거래가 늘어나죠? 늘어나잖아요. 차트 똑같네요. 그럼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차트가 똑같은데. 원래 코스닥 지수는 원래 차트 설명을 전 잘 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근데 이거는 진짜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뭐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급등했던 종목이 똑같이 급등할 거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 그래 이 당시에 뭐뭐뭐가 주도주였는데 그게 또 가겠지? 아니요.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확률이 90%가 넘어요. 왜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세력들이 그걸 올리겠어요? 안 올리죠. 여기에서 만약에 그 종목이 이제 뭐 10,000원짜리였는데 초급등해서 10만원 됐어요. 네? 여기서 조정을 아무리 받아봤자 최소 지금은 5만원, 7만원은 하겠죠. 그죠? 세력들이 이거 올리겠어요? 이렇게 비싼데 저 같으면 다시 10,000원짜리나 어디 5,000원짜리나 찾아오겠네요. 그게 훨씬 작업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도주는 바뀔 수 있어요. 이 차트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얼마나 똑같냐면 차트를 조금 더 네, 이렇게 보세요. 이것까지 똑같아요. 여기서 이만큼 올린 것도 비슷하고요. 상승폭도 비슷하죠? 처음에 눌러서 돌리는 기간도 비슷해요. 그러다가 밑으로 확 빼버리죠? 요것도 거의 똑같아요. 기간도 거의 똑같습니다. 요 조종 기간이 거의 똑같다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여기에서 제발 좀 주식을 사세요라고 그때 목소리를 저도 엄청나게 외쳤어요. 제발 좀 사라. 이제 많이 간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는 줄 아세요? 오랜 조정에 지쳤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바이오주에 엄청나게 물렸었어요. 바이오주 꼭지를 잡았거든요. 사람들이. 여기는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바이오주 하나 말고 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죠. 지금은요 대북주였잖아요. 요게 바뀐 거죠. 요거를 이제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거래량 얘기하려다가 다른 얘기가 좀 더 추가를 해드렸는데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하시면 되겠어요? 거래량을 믿으시라니까요. 지금 만약에 비관론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는 거면요, 거래가 이렇게 미안하지만 안 씁니다. 거래가 이런 식으로 확 죽어버려요. 반등도 힘없이 나오고요. 차트를 모르는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비관론을 외치는 거예요. 차트를 정확히 모른다니까. 이거 솔직히 제가 그 초등학생 아들 데려다 놓고 30분만 가르쳐도 할 줄 안다, 할 줄 알 정도로 되게 쉬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짧게 지금 10분 정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 가시죠? 똑같잖아요. 상황도 똑같고 거래량도 똑같고. 네. 아, 예, 돌면이 어서 오세요.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여러분들 비관론자한테 속아갖고 그래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거래량은 세력이 못 속여요. 근데 왜 개인들이 돈을 못 벌까요? 거래량을 잘못 해석하니까요. 잘못 해석하게끔 세력들이 만듭니다. 예, 오늘은 그거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평상시에 이제 그 평상시보다 또는 평균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오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상승 시작할 때 있죠? 상승 시작할 때 대량 거래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요? 여기서 이제 쭉 상승 시작할 때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없잖아요, 대량 거래. 왜요? 여러분이 세력이면 여기서 동네방네 소문 다 내시겠어요? 대량 거래 탁 터트리면서 나 이제부터 갈 거야. 어떤 세력이 그렇게 주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해도 절대로 얘기 안 해주시겠죠, 그죠? 대량 거래 안 나와요. 이거는 지수죠, 그죠? 네. 종목 중에는 대량 거래를 딱 터트리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형주도 그럴 때가 있고요, 개별주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지수는 그렇게 안 해요. 이건 평균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본격적으로 급등할 때 시가총액 1위부터 저기 맨 뒤에 있는 시가총액 1000위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종목까지 동시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올라오나요? 안 그렇거든요. 대형주부터 올라오고 중형주, 소형주, 그 다음에 잡주, 동전주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거래량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점진적으로 늘어나겠죠. 처음에는 대형주부터 올라오거든요. 대형주가 거래량이 많아요, 적어요. 거래량만 따지면 시가총액이 큰 거 뭐 크죠, 그죠? 예를 들어 대형주는 뭐 10,000원짜리, 뭐 10만원짜리 보통 20만원짜리 이런 거 많잖아요. 거래량이 많겠어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보다 당연히 적겠죠.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은 그렇게 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늘어나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늘어나는 거래량을 캐치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개인들은 어디서 주식을 사냐면 여기서 사요. 그나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에요. 진짜 눈치 없는 분들은 여기서 사요. 근데 진짜 맨날 손해나시는 분들 있죠? 정말 안타까운 분들은 여기서 사요. 여기 뒷거래량 터질 때. 한번 터졌는데 또 터질 때 있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올라갈 주식이 있긴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붕 떠 있고 세력 나간 종목을 산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평상시보다 평균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올 때 그때 이제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래량 수치보다는 평상시보다 늘어나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정이 끝나고 우상향으로 종목들이 틀을 때 그때 이 거래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조정이 끝나고 우상향으로 틀을 때 거래가 증가한다. 그게 뭐겠어요? 자,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죠? 상승, 이게 1파동이라고 칠게요. 옆으로 돌리죠? 이게 뭐예요? 조정이죠? 네. 조정이 끝나고 급등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늘어나죠?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늘어나잖아요. 그때 주가가 급등하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어제 방송 보셨죠? 그죠? 어제 전쟁 얘기해드렸죠? 미국이랑 중동에서 전쟁했었던 것들. 그때마다 이제 전쟁 우려, 전쟁 직전에는 증시가 급락하거든요. 잠시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딱 시작되면 급등한다 그랬죠. 작년에 어땠는 줄 아세요? 재작년에? 여기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북한이랑 미국이랑 전쟁 날 뻔했었어요. 그때 그게 이게 증시가 급등하기 직전이었는데 그걸 빌미로 조정을 줬었어요. 푹 이렇게. 근데 거래량은 거꾸로 많아지죠.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가짜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락의 진짜 시작이었으면 거래량이 늘어나다가도 확 죽어버려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거래량이 줄다가 늘어났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확대해서 일단 보세요. 이게 저 마지막 매수기였던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똑같죠? 지금은 이제 이란이랑 전쟁할 것 같죠? 이때는 북한이랑 전쟁할 것 같았어요. 차트만 똑같은 게 아니라 상황도 그냥 똑같지 않습니까? 세력이 그대로 그걸 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털리는 거예요. 왜요? 제목이 좀 바뀌거든요. 이때는 북한이었고 지금 이란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튼 방금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올라갈 우상향으로 틀을 때 거래가 증가한다. 근데 개인들은 절대 이걸 몰라요. 거의 한 90%는 거래가 늘어나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는 알기는 아는데 털려요. 왜 털리느냐? 잘못 해석을 합니다. 예, 돌멩이님 맞습니다. 네. 메모를 좀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냥 이렇게 딱 설명을 해드리면 그랬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막상 그 상황에서는 이제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래서 이제 기억력, 주식은 이제 주식 투자는 기억력의 싸움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응용도 잘 돼야 되고 그래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뉴스 많이 보지 마시라고 그러고 차트도 많이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이걸 해석을 누군가가 옆에서 해드려야 돼요. 근데 이 차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차트가 원래는 이제 기업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의 가치, 그 나라의 경제 이런 것들인데, 이 차트를 해석할 때도 해석을 누가 해주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관론자가, 엉터리 비관론자가 바닥에서 해석을 잘못하면 뭐 추가 급락 나온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대폭락 나온다고 해석하는 거고, 긍정론자가 제대로 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와서 해석을 하면 대상승장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네. 비관론자들이 대부분 바닥에서는요, 대부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네. 해석을 누구 걸 듣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차트는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관론자들을 믿으실 건지 긍정론자를 믿으실 건지 여러분들 마음이라니까요. 네. 아무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비관론자들의 말을 저 꼭지에서 들으시면 그분들한테 고마워하셔야죠. 그죠? 꼭지에서 막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그분들 덕분에 안 물리고 탈출을 했으면 그분들 밥 사드리고, 그죠? 뭐라도 선물이라도 해드려야죠. 근데 바닥에서 비관론자들 얘기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부자 될 기회,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차트인데 해석을 다르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꾸 거래량 얘기하다가 부연 설명을 너무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저는 강의 시간이 늘어나니까 저는 조금 애를 먹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거니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이제 거래량 체크 방법 중에 하나가, 평상시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올 때, 절대적인 거래량보다는 평상시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오는 거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조정이 끝나고 우상향으로 틀어서 올라갈 때 거래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차트로 많이 설명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왜 개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오랜 조정에 지쳤거든요. 이 당시랑 지금이랑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네. 작년에 여기서 사람들이 대북주하다 물려가지고 지쳤죠? 바이오주하다 하다가 물려가지고 굉장히 개인들이 지쳐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개인들이 뭐 때문에 지쳐있었냐면 똑같아요. 바이오 때문에 지쳐있었어요. 왜요? 2015년 7월 달에 고점을 찍은 바이오가 2년 동안 횡보했거든요. 여러분, 2년이면 군대 보냈던 아들이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아드님 이제 여기 집안에 이제 또 아드님도 계시면 군대 보내면 요즘에 얼마죠? 군대 기간 좀 요즘에 복무 기간이 좀 짧아졌는데 보통 2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옛날에 3년이었는데 2년이면
제대할 때라고요. 그 정도로 오래가 있었다고요. 바이오가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바이오 물리신 분들 작년 초에 물리신 분들 많거든요. 거의 2년이에요. 이제 횟수로 2년이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개인들이 뭘 많이 물렸냐면 4차 산업 관련주 개별주를 많이 물렸어요. 이번에 개인들이 뭐 물렸을까요? 올해 초에 저기 뭐예요? 수소차 같은 거, 작년에 대북주 이런 거 엄청나게 물렸죠. 엄청나게 물렸잖아요. 그때 문재인 씨 믿고서 이제 그 4차 산업 4차 산업 관련주들 꼭지에 사신 분들 고생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개별주를 사라고 할 때 그분들이 안 샀어요. 왜냐면 바이오한테 배신당했었죠. 4차 산업 이제 대통령 바뀌니까 이제 믿고 한번 해봤는데 오랜 조정에 지쳐갖고 이분들이 수익을 못 냈어요.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작년 초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거 믿고서 주식을 좀 비싸게 사신 분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대북주 믿고 했다가 고생 지금 엄청나게 하고 엄청나게 하신 분들 많죠. 바이오주 믿었다가 엄청나게 고생하신 분들 많죠. 이때랑 상황이 똑같잖아요. 도대체 이때랑 지금이랑 차트만 똑같은 게 아니죠. 상황이 똑같은 게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목하시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거래량도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 이제 상승장이 쫙 나왔었거든요. 이때 중소형주들 어마어마하게 갔었어요. 근데 이때 거래량은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년 동안 조정했다가 이제 쭉 끌어올렸거든요. 이때 거래량은 어때요? 시작할 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요. 평균적으로 봐도 훨씬 많아요. 세력들이 매집을 엄청나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거 코스피 지수 아니에요.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에서 이 정도 해놨으면은 거래소 쪽에 코스피 쪽에 있는 이제 우량 기업들은 매집을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해놨겠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미중 무역 협상은 다시 대화를 재개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놓치시면 평생 돈 벌 기회 안 올지도 몰라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이제 딱 한 종목을 딱 띄워놓고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제가 그 딱 입력이 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그 뭐 다 아시는 이제 주식이죠, 그죠? 자, 셀트리온의 이제 주가 이 급등했던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만요. 이걸로 안 되겠군요. 네. 차트를 다른 걸 떼야 되겠어요. 요거 차트 잘 보이시는 분들은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보이시죠? 네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인데, 자, 셀트리온이 이제 그 이제 여기 10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셀트리온이 이제 지금 뭐 많이 올라갔죠. 2009년도, 2008년도 그때 저점에 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자리에요. 그 주가가 한번 급등을 쭉 했었어요, 그죠? 급등했다가 옆으로 이제 횡보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하다가 셀트리온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바이오의 그 이제 대장님이죠. 그러니까 바이오계의 이제 바이오주들에서는 이게 거의 삼성전자와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그 바이오의 대장이었던 이 셀트리온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셀트리온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셀트리온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시켜 드리려고 잠깐 셀트리온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옆으로 이제 횡보 조정이 나오죠. 횡보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급감하죠. 급감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쭉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뭐 하냐면 셀트리온이 항상 그랬어요. 옆으로 잘 횡보하다가 이탈해요. 전저점 깨고 또 깨지는 거예요.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운데 이렇게 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죠? 쫙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옆으로 한 3-4개월 돌려요. 조정이 끝난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있어 갈 것 같은데 세력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여기 직전 저점을 살짝 깹니다. 반등 나왔다가 또 깨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좀 괴롭히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전저점을 또 여기 보시면 살짝
아키바라님도 어서오세요. 네. 이렇게 더 깨버려요. 그래서 개인들의 속을 그냥 새까맣게 만들어 놓죠. 그죠? 여기 한 4만원 정도 있던 주식을 세상에 2만 한 6천원까지 뺐으니까 한 30% 거의 한 40% 가까이 이제 조정을 주는 거죠. 네. 고점에 사신 분들은 이제 거의 한 마이너스 40%, 신용 쓰신 분들은 아마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이제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이제 거래량이 없죠. 당연히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정이 이제 얼추 끝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우상향으로 틀어요. 네, 트는데 자 보세요.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대량 거래량 안 나와요. 조금씩 나와요. 근데 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여기 앞에 개인들이 이제 매물대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올라오다가 탁 걸립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탁 터져요. 자, 이거를 결론부터, 바쁘신 분들 있으실까봐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이거예요. 거래가 분명히 늘어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하고 셀트리온이 앞으로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앞으로 얼마만큼 실적이 좋아질지, 전 세계 이제 바이오 업황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딱 해놓은 사람은 차트만 보지 말고요. 이 기업 분석을 이제 철저하게 해놓은 사람은 거래가 딱 늘어날 때 어때요? 아, 세력이 이제 들어왔구나. 여기 앞에도 보시면 거래가 좀 더, 여기 이제 거래가 여기에서도 이제 늘어났어요. 거래가 이렇게 늘어날 때 기업 분석을 이제 착실하게 해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세력이 이제 시작했구나. 조정을 끝내고 이제 들어올리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올라가다가 여기 앞에 어딘가에서 맞고 살짝 떨어져도 세력이 매집을 열심히 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비관론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뇌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변화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아이고, 이런 X 같은 놈, 그러니까 이 힘도 없는 이 바보 같은 놈, 올라가다가 꺾고 거래량까지 솟았는데 못 가고, 이런 바보 같은 X.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잇 하고서 버려버리겠죠. 내가 이 셀트리온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샀으면 벌써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을 텐데, 한 5천만 원 내가 지금 벌써 벌었을 텐데, 화를 내시면서 판다고요. 이 지긋지긋한 종목 팔아고 딴 데로 가야지. 차트만 보면, 특히 비관론자들의 이거 잘못 들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빨리 신고가 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죠. 쭉 악고점을 제꼈어요. 그죠? 살짝 제꼈는데 거래가 더 터지죠. 근데 캔들은 이제 보기에 별로 안 좋죠. 장대 양봉이 아니라 급등했다가 윗골이 길게 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것도 대량 거래. 비관론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기업 분석을 이제 해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오히려 주식을 더 사시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자꾸 목표가를 올리고 있겠죠. 매집을 한다든지 그대로 홀딩을 한다든지 목표가를 자꾸 올려놓고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쭉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막 얘기했던 부분이 좀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오늘 좀 비유를 좀 많이 들고 있는데, 아까는 뭐 연극까지 했습니다만, 네. 여기에요. 거기가 거래량 아까 여기 있죠. 요 두 개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 뒤에 어때요? 거래가 더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2년 동안 갔죠, 그죠? 2년 동안 쭉 올라갔어요. 아까 얼마예요? 저점이 26,000원에서요. 네, 여기는 얼마인 줄 아세요? 10만 원이에요. 자, 대충 계산하시면 4배 정도 올라갔죠. 이거예요. 쭉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이 한번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과열됐죠. 과열되니까 여기 보시면 꼭지에서는 거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렇게 크게 보니까 여기에서는요, 그죠? 그런데 옆으로 쭉 돌리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밑으로 훅 들어와요. 그거 뭐예요? 조정이에요.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서 주식 사신다고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거래 터졌을 때. 그러면 이제 고생하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그러고 나서 옆으로 좀 조정을 좀 더 받았어요. 쭉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그 2013년도 보면 여기 막 급락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벌써 6년 전인데 그때 서정진 그 셀트리온 회장님이 그때 이 셀트리온에 붙어있던 공매도세력하고 싸운다고 아주 그때 좀 시끄러웠었어요.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주가도 급락하고 급등하고 막 그때 좀 시끄러웠었는데 그때 그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놓고 조정이 또 끝났죠. 조정이 끝나고 잘 보세요. 여기 이제 2015년도부터 또 급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때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잠시만요. 네. 자, 어때요? 이게 이제 앞에서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다가 옆으로 이렇게 돌리죠. 네,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급등하기 전에 아까랑 똑같죠? 밑으로 한번 슬쩍 빼요. 네. 전저점 깨면서 개인들 나가라고. 네. 거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다시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앞에 어딘가에서 걸리겠죠. 네. 여기서 똑같죠. 객관적으로 이제 주식을 이 기업을 분석하신 분들은 세력들이 드디어 시작을 했구나. 오케이, 좋았어. 이제 목표가를 이제 올리고 이제 기대하고 계시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비관론자들은 어떻게 돼요? 오랜 조정에 지쳐서 이놈의 셀트리온 올라오기만 해봐라. 그냥 이렇게 이를 갈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서도 악고점을 시원하게 못 제끼는 이 녀석을 보면서 이제 욕을 하면서 다시는 셀트리온 안 할 거야. 이제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개별주 급등하듯이 날라다닙니다. 여기는 4만원 정도입니다. 여기가 한 4만원 정도예요. 4만원 살짝 깨졌었죠, 정확히. 네, 한 4만원 정도, 대충 4만원 정도에서 거래를 쫙 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를 터트리면서 쭉 올라가요. 여기는 4만원, 여기는 12만원. 대충 3배. 아까는 4배 같죠?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 1차 상승 나오고요. 이제 너무 세게 들었거든요, 그때. 옆으로 쭉 돌리다가 또 하여튼 급등하기 전에 또 급락 한번 시키죠, 그죠?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거래 감소하다가 다시 늘어나면서 추가 상승 나온 거예요. 이 당시에는 저희 방에서도 공략을 해갖고 그때 한번 수익을 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옆으로 이제 또 조정을 하죠, 그죠? 이거 이제 대장주다 보니까 바이오의 맏형이다 보니까 조정을 좀 길게 받죠, 그죠? 네. 근데 급등하기 전에 또 뭐예요? 한 번 또 슬쩍 빼죠. 버릇이에요, 이게. 네. 아닌 척을 한번 슬쩍 뺀다니까. 전저점을 슬쩍 깨가지고 개인들을 이제 속을 새카맣게 태워요, 일단. 네. 개인들의 마음을 이제 수검댕이로 만들어 놓고 나서 뭐 합니까? 다시 거래량이 슬쩍 늘어나죠. 그래 놓고 나서 뭐예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너무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 이제 중요한 기법이 노출이 되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위를 좀 조절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돼요? 슬쩍 빼놓고 거래량 늘리면서 쫙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갔어요? 여기가 얼만데요? 가격대가 여기가 대충 10만원이에요. 여기 저점은 이제 9만원 정도고 여기 한 대충 10만원 보시면 되고 대충 여기 한 1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는 대충 40만원입니다. 정확히 39만원인데 40만원 잡을게요. 몇 배 갔어요? 4배 갔어요. 이 원리만 제대로 알았어도 셀트리온 갖고 3배, 4배, 짧게는 최소한 2배 정도의 수익은 단기간 안에 낼 수 있었겠죠. 셀트리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셀트리온이 급등하고 나선 그 뒤에 반드시 바이오주, 중소형주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요. 편안하게 돈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셀트리온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급등할 주도주들이 셀트리온 차트 여기 있죠?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대형주들 엄청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많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약간 구덩이를 파놓고 밑에 있느냐 아니면 조정 다 끝내놓고 들었다 놓고 이렇게 살짝 엉덩이를 들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느냐 아니면 살짝 엉덩이를 들었느냐 이제 그 차이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셀트리온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셀트리온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꺼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인지하시라는 얘기예요. 유동성 장세예요. 그러면
돈이 얼로 들어오겠어요. 처음에 전 세계 세력들이 이제 돈이 막 달러도 풀고 이제 엔화도 풀고 유로화도 이제 막 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돈들이 유럽에서 돈 풀면 유럽에서만 도나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 확대 정책 펼치면 그 돈이 전 세계로 다 이제 돌죠. 우리나라도 들어오겠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뭐부터 올릴까요? 시가총액 100억, 200억짜리 뭐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 세력들이 외국인 세력이 그런 거 할까요?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요. 점으로 가거든요. 그럼 뭐 하겠어요? 대형주, 업종 대표주, 전 세계 트렌드에 맞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거기에 돈이 확 들어오겠죠. 그런 종목에 주식에 거기에서 셀트리온처럼 이런 급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지수가 폭등하면서 대형주 같이 돈만 상승하면서 큰 대상승장이 시작이 되겠죠. 전 세계 대통령 그리고 그 중앙은행 총재들은 그걸 보면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호경기가 오는 거예요. 경제 호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지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거꾸로요.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쳐갖고 주식시장을 띄워버리면 경제가 거꾸로 좋아져요. 그거는 모르시더라고요. 잘. 2009년도에 오늘 이제 요거 얘기 들고 이제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이 거래량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죠? 셀트리온 갖고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 유튜브 쪽에 녹화 방송 남겨놓을 거니까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꼭 보세요. 예전에 그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주봉으로 볼게요. 미국이 양적 완화 얘기할 때가 여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만큼 갔어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이만큼이 더 갔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처음 했을 때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차트 최근에 박살내놨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죠. 자, 그리고 일본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본을 좀 이렇게 일본이랑 감정이 좀 있으신데 뭐 그런 거 이제 떼놓고 자 보세요. 일본이 그 아베 총리가 정권을 잡았죠. 네. 아베 총리가 정권을 잡으면 환율 그 일본 엔화를 그 이렇게 좀 만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환율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친 거죠. 금리를 인하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환율을 이렇게 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유동성 확대 정책이 펼쳐지면서 일본 증시가 침체해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몇 년 동안? 2012년 말부터 2018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한 5, 6년 동안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유동성이 이제 확대 정책을 시작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하루 이틀 한 1, 2주 급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그 대통령들하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거를 이제 속도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한 1, 2년 그냥 바짝 이렇게 성장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호황기를 길게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리 조절도 하고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물가 조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동성 확대 정책이 펼쳐지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등이 나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이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처럼 이제 급등할 이제 대형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 셀트리온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이 우리 방 회원분들은 작년 10월달 그 저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최근까지 매집을 엄청나게 시켜드렸어요. 작년 10월달에 워낙 주식을 그때 싸게 사놨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수익 나면 이제 조금 챙겨드리기도 하면서 또 이제 눌러주면 또 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셀트리온처럼 이제 그렇게 많이 올라갈 종목들을 우리 회원들은 많이 사놓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런 자리겠죠, 그죠? 요런 자리 뭐 최근에도 좀 사드리는 게 있죠. 네. 셀트리온보다 더 많이 갈 겁니다. 네. 셀트리온은 바이오라서 저거밖에 못 간 거예요. 바이오 외에 다른 업종은요 그거보다 2배, 셀트리온보다 2배, 3배, 4배, 5배 더 많이 갑니다. 옛날에 대중국주처럼 그런 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회원들은 다 매집을 해놨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푼돈이 아니라 큰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전 세계 이 유동성 장세 있죠? 이거를 활용하셔가지고 큰 돈을 버셔야 돼요. 큰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방으로 오세요. 저희 방은 뭐 단기 매매는
초단타는 안 칩니다. 근데 이제 5에서 30% 정도짜리 그런 이제 단타는 단톡방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 뭐 스윙이나 중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방은 뭐 딱 한 가지만 홍보를 해드리면 직장인분들이 회원의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접속을 안 하시고 녹화 방송만 보시면서 문자 받아가지고 매수 매도 해가지고 수익 내시는 직장인들이 전체 회원의 80%가 넘어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주식할 수 있으니까 큰 돈이 아니라 진짜 큰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네. 자, 오늘 이제 주말 특강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내일은 이제 하루 쉬고, 네. 월요일 날 또 여러분들 좋은 내용으로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돌멩이님이 이제 저희 방 장기회원이신데, 돌멩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네. 주식은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시면 돈도 회비보다 몇십 배가 더 많이 깨지죠. 네, 수익 난 거 제대로 못 챙겨서 네, 그 수익금 다 놓치시고 그죠? 또 잘못 사셔가지고 또 손해 크게 나시면 또 눈물 머금고 손절하시고 그러시죠? 네, 그거보다 회비가 100분의 1은 쌀 겁니다. 들어오세요. 좋은 종목들, 우리 회원들이 매집한 종목들, 저희는 대용주뿐만 아니라 대용주도 일부 하고 이제 재료가 강한 테마주들도 하거든요. 최근에 인천 수돗물 관련주 같은 것도 이제 그 테마주로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낸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 회원들 매매일주 올라온 거 제가 쭉 공개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밥TV 게시판에 가시면 우리 회원들 밥TV 자유 게시판에 가시면 우리 회원들 그 매매일지가 쭉 있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 좀 계셨는데 잠깐 이거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여기인데 보이시죠,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자유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 오시면 여기 회원들 쭉 매매일지가 있어요. 한 달마다 매번 올려주시는 우리 내 인생의 멘토님. 한 달에 계좌 수익률이 한 6에서 10%씩 나옵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최소한 6%에서 10%,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투자 금액이 1,500만 원으로 적으신 분인데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이분도 방송에 안 들어오세요. 그러신데 이제 문자만으로도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고 계시니까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월요일날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